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네요. 처음엔 남편도 저도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 형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정말이지 고군분투를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는 남편도 저도 멀쩡한 회사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경기도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겼을 때 남편이 평생 타고 싶다던 벤츠도 사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큰 풍파가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닌 일인데 남편이 직장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그걸 결국 감정 싸움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내가 여기 아니면 회사 다닐 곳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며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실직 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졌다는 점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세상에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좋은 회사 찾을 수 있겠지. 이 말은 제가 남편에게 위로를 하려고 해줬던 말이 아니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소리예요. 처음에는 딱 한 달만 쉬고 금방 다시 다른 회사 들어가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점점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쉬는 기간 동안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8시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쉬지 않고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주던가 집에서 애라도 잘 보고 있어서 밖에 나가 일하는 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하라고 하면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마지못해 하는 척만 합니다. 제가 버는 월급으로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해도 저축 없이 대출금 갚고 나면 그저 말 그대로 한 달 먹고 사는 것이 고작이었죠. 아마 그때가 저희 부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은 듣기 싫다며 귀를 막고 틀어박혀버렸죠.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하던 남편은 제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이라도 하자고 최후 통첩을 했더니 그때부터 일주일에 3일 이상 나가서 일을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돈은 적게 벌어도 좋으니 아직 우리 애가 어린데 사지멀쩡한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를 벌어오건 이제 더는 잔소리 하지 않을 테니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 뒤로 정말 딱 3일씩 물류센터를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3일씩 일하면서 저한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많건적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는 더 이상의 잔소리를 남편에게 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스스로 부족한 돈을 더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면서 커피 전문점을 하나 운영했고 직장 월급 300여만 원, 커피숍 수익으로 또 300여만 원을 더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커피숍은 대부분 알바를 써서 운영했고 주말에 하루 정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것저것 떼고 인건비 빠지고 나면 3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몇 년째 제가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가져다주는 100만 원으로 아주 여유롭진 않아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이 살아요. 엄청 크고 좋진 않아도 쫓겨날 걱정 없는 내 집이 있고 우리 아이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돈 고민 없이 보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에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2년 전에 은퇴하셨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에나 기념일에 한 번씩 용돈 챙겨드리면 그만이지만 시댁은 아버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 혼자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남편의 요구로 종종 한 번씩 용돈도 보내드리고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는 알아서 크게 100만 원씩 보내드리곤 했었어요. 어머님 역시도 이렇다 할 직장 없이 공공근로 계약직이나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도움 없이는 혼자 사시기 힘든 상황이죠. 챙겨줄 다른 자식도 없고 오직 저희 남편밖에 없으신데 그마저도 반백수나 다름없어서 제가 버는 돈으로 챙겨드리며 살았습니다. 막말로 자식한테 그렇게 기대서 살면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가만 놔두면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돈 문제를 만들어 오셨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어머님이 대출이 연체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시면서 무슨 대출을 받으셨나 하고 여쭤봤더니 다단계 회사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들끼리 다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화장품이나 라면 같은 걸 공짜로 주고 싸게 주니까 몇 번 어울리시다가 본격적으로 빠져들어서 불과 3개월 만에 대출이 1,400만 원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비상금으로 200만 원 갚아드리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제가 갚았어요. 솔직히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냥 놔두고 싶었는데 평소에 용돈이나 한 번씩 보내고 잘 찾아뵙지 않기 때문에 자식된 책임도 있다 생각해서 갚아드렸죠. 대신에 다시는 다단계 같은 건 손도 대지 않기로 어머님과 약속을 하고 돈을 갚아드렸죠. 그 이후로 어머님도 크게 놀랐는지 정말 다단계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심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 명의로 핸드폰 요금이 몇백만 원 밀려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깜짝 놀라서 남편과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스마트폰도 쓸 줄 모르고 저희와 전화만 가능하신 분인데 무슨 일로 핸드폰 요금이 200만 원 넘게 밀려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대리점을 찾았더니 고가의 핸드폰이 3대 그리고 수십만 원이 넘는 태블릿 PC도 3대가 개통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에게 핸드폰이랑 이 기계는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만 말씀하시고 대체 이걸 어디서 왜 개통했냐고 물었더니 별말 안 하고 누구 부탁 들어줬다는 소리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부탁을 들어준 건지 대체 개통한 핸드폰은 어디 갔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동네에 몇 달 전에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옥장판 팔고 녹용 홍삼 파는 약장수들이 왔다 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어르신들은 속여서 팔아먹고 그 돈마저 다 빨아먹으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 잘 아는 핸드폰 대리점으로 끌고 가서 비싼 핸드폰을 몇 대씩 개통하고 도망간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연관도 없는 자기들도 항의를 많이 받아서 진저리가 날 지경이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진짜 속이 터지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고 피해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잃어버린 핸드폰 기계라도 찾기 위해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만 범인은 몇 달 뒤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핸드폰이나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어머님 비상금으로 갖고 계신 돈 50만 원 정도와 밀린 핸드폰 요금 그리고 남은 핸드폰 기계값으로 총 600여만 원의 피해가 있었고 이건 남편이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가서 일하던 남편이 그 뒤로 2달 동안 주 5일씩 일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인간도 자기 엄마 일이라면 어떻게든 수습을 해내는구나 싶어서 혈육이란 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죠. 어머님의 다단계 사건은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핸드폰 사건은 바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연세도 이제 70대 후반이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불과 몇 주 전 금요일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 현금 정산을 마쳐놓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딱 봐도 평소와는 다른 눈치더라고요.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닌데 남편이 사고 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날따라 설거지도 다 해놓고 분리수거 쓰레기는 물론 집에 청소기도 돌려놨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안 하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대체 나 몰래 얼마나 큰 사고를 쳤으면 이럴까 불안한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본론부터 말해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시어머니가 또 다단계를 하러 가셨고 이번에는 일이 좀 커졌다며 도와달라더군요. 어머님 다단계 다시는 안 하시기로 나랑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돈도 없고 이젠 어머님 명의로 대출도 안 될 텐데 대체 이번에는 무슨 돈으로 다단계를 또 손대셨어? 남편이 설명하기로 어머님이 상의도 없이 현재 사시는 집 보증금을 빼서 전부 다단계 회사에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집까지 내쫓길 상황이라 합니다. 당신 돈 모아둔 것 좀 있지? 내가 앞으로 우리 엄마 단속 잘할 테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라. 엄마가 평생 그 동네에서 사셨는데 쫓겨나면 어디 갈 곳도 없어. 시모가 살던 곳이 뭐 대단한 좋은 동네의 좋은 아파트 같은 것은 아니었고 정말 오래된 지방 동네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2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이 총 1억이었는데 그중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5천을 먼저 땡겨받았고 집주인이 오는 10월까지 그 5천을 채워넣지 않으면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라 하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증금 5천 만들어 달라고? 그냥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월세로 돌리시라고 해. 돈이 없으면 돈에 맞춰서 살아야지 제가 그걸 왜 보전해주고 있겠어요? 대단한 일을 하다가 생긴 빚도 아니고 이미 한번 크게 당해봤으면서 또 똑같은 다단계 회사에 사는 집까지 담보로 돈을 가져다 바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수습하고 저는 남편에게 돈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죠. 사실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동안 집안 살림 거의 다 맡아보면서도 남편 몰래 모아놓은 돈은 2억 정도 있었습니다. 남은 집 대출을 다 갚아버릴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 혼자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남편 몰래 갖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했었고 남편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모아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남편에게 받는 돈으로 대부분의 공과금과 우리 세 식구 보험료를 냈고 제가 버는 돈으로는 집 대출금 갚고 먹고 사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전부 적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얼마 전에 2억을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사고친 액수가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또 한 번 잔소리 실컷 하고 갚아드릴 생각도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액수가 커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희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더 어렵다며 숟가락 하나 해주신 적 없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준 걸로 충분하지 5천이나 내놓으라는 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짓이죠. 저는 어머님한테 줄 돈 없고 월세로 바꾸라고 했더니 남편놈 한다는 소리가 저를 더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월세 낼 돈이 어디 있어? 월세로 돌리면 당신이 월세 대신 내줄 거야? 아니, 자기가 일을 더해서 월세를 내드리던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다짜고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방금 퇴근한 사람 붙들고 헛소리 하지 말라 하고 먼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남편이 제가 카페 매출 정리하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 만지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노트북을 함부로 보는데? 노트북에는 제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었고 대부분의 암호는 남편과 제가 서로 공유하면서 살고 있었다 보니 남편이 제 은행에 로그인해서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1억 5천과 달러로 바꿔놓은 5천만 원까지 전부 확인한 남편은 마치 못 볼 꼴을 봤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뭐야, 당신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동안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어? 남편이 말하는 딴주머니란 소리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 몇 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가져다 줬으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주머니라니 말 조심해. 나는 내가 번 돈을 정당하게 모았을 뿐이야. 남편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시어머니한테 5천 빌려주는 게 그리 어렵냐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니야?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빚지고 쓸데없는 대출 만들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드릴 돈 없으니 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당신이 일을 더해서 어머님께 돈을 가져다 드리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앞으로 100만 원씩 주던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당신이 주는 100만 원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산 줄 알겠네. 우리 집 대출금 나가는 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줄 알아? 양심이 있으면 대출 120만 원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돈은 벌어다 줬어야지. 꼴랑 100만 원 겨우 줬으면서 가장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싸우기 싫어서 참고 있었을 뿐이지 남편에게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 일로 완전히 저는 폭발했고 남편을 바로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가장 노릇도 안 하고 평생 배짱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저는 제가 걷어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남편 쫓아내고 바로 다음날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남편과 시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두 사람을 확인하고 저한테 사과라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맡겨놓은 돈이라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가 사람이냐? 그 돈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남편도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똑같이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게 정 떨어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데려와서 패악질을 하고 있으니 진짜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어머님, 저희 그냥 이혼할게요. 더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네요. 남은 돈으로 다단계를 하곤 약장수한테 전부 가져다 주던 맘대로 하고 사세요. 저는 내 집에서 두 모자를 쫓아내고 현관문 도어락에 건전지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악다구니를 치는 어머님을 놔두고 TV 소리를 더 크게 올렸네요.
앞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조용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다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대로 이혼하고 끝이라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재산분할 몰라? 너가 모은 돈이랑 이 집의 반은 내 거야. 받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법대로 가져가 보라 했어요. 집안의 가장 노릇도 못해서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고 있네요. 그 길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집에 남아있던 짐들도 전부 어머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올라오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네요. 내일은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을 예정이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싹수가 노란 인간은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물러터졌었나 봐요. 진짜 끝이고 절대 정 때문에 봐주거나 번복하는 일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